먼저 첫 번째로 주성 CMC의 김정근 부사장님께서 재건축의 현 주소와 그리고 센터센식의 재건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김정근 부사장님께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렇게 많은 실적도 보유하고 계시고 국내에서 최대 전문가라고 말씀해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관여하고 심의도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저도 이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비교를 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을 하라고 저도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왜 안 되는지를 근거로 봐야 되는 건데, 입주민들께서는 내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셔가지고 팩트 없이 우리는 재건축 할 거야 말 거라고 판단하시는데, 오늘 여기 김정근 부사장님께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센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지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사회사로부터 소개받은 주성 CMC의 김정근 부사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재건축을 선호하는 성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 향후 나아갈 방향, 또 정책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게 돼서 좀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크게는 세 가지고 네 가지를 그냥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 정부의 재건축 완화 정책의 현실과 또 한계성에 대해서 한 꼭지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센터센시블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추진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120 패스트트랙 대책부터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법률 개정 진행조차 없는 상태인데, 제가 그 2024년 5월 14일자 한국주택경제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 법안 일단 멈춤 이라는 이 꼭지글로 나와서 그 안에 내용을 쳐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주요 정책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장기간 중단될 전망이다 라고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이 패스트트랙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 30년 단축이라는 굉장히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것처럼 지금 의견을 줬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거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법 제도도 지금 구성되기가 조금 희박하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를 또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한 이 불확실한 정책을 기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모든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임대주택 주거 승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인허가권자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서울시 한강변을 거의 서울시에서 압구정 선거역도 똑같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반드시 하라고 지침을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에 대한 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쨌든 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큰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걸릴까? 다 들은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갔었을 때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근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현 집행부가 거의 노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준공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규모 이 재건축의 사업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현안과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있고 또 그 지금 뭐 이렇게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 사이에 공사비 건 때문에 공사 중단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뭐 공사비 증가 또 불필요한 행정 절차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항상 이 재건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요 근래 그 한국도시정비학회라는 곳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5월 27일 날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공사비, 건설 공사비 급등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타이틀이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공사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사업성 악화 대응이 필요하고 2024년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평균 7,773만 원 정도의 그 정도의 평균 단가가 될 거고 또 지속적으로 이 품질 기준 강화로 분양가가 상승하게 됐다라는 것이 현재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오늘 아까 기다리면서 잠깐 봤더니 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서울 재건축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오늘일자 신문인데요. 서울 재건축 확정단지 40%가 2년 이상 계속 지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쭉 같은 맥락인데 사업을 계속 좀 수순대로 다 가고 싶지만 이미 시공사를 뽑다면 시공사에 대한 그런 공사비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조합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분양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재건축에 대한 드림과 또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센텀 센시블 아파트 재건축의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그 센텀 센시블 아파트는 현재 이미 기존 용적률이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348.5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산 지역에 보면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금 7,147만 3천 정도의 면적이 거의 2종 일반 주거의 220%를 초과하는 면적을 갖고 있고 이 센텀 시빌도 역시 상한 용적률 220%를 초과한 상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센텀 센시블 아파트의 현 주소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럼 재건축은 역시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사업성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준지거까지 즉 2단계가 상향이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부산광역시의 지구단위 계획 운영 지침을 한번 보면은 지구단위 운영 지침에 보면 한 25, 즉 2단계 2종에서 준주거 지역까지 2단계를 상향하게 되면 기부 체납으로 기부한 시설 확보 비율이 25%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5%에 해당하는 기부 체납을 토지, 뭐 현금,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시설을 신축을 해서 그거를 감정가해서 이제 뭐 체납하는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한 법 적용을 다 받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주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도 제가 지금 센터스 11 아파트 재건축을 한번 보니까 그런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텀스 11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는 사항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센터스 11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현황을 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이걸 재건축을 하게 되는 25% 기부 체납을 한다면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저희가 기간을 30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초과이익 할 수 있다는 경제이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또 굉장한 조합원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센텀스 11 아파트는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9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99일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9년 동안 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9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정책이 잘 반영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에 대한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고 라는 법안이 잘 반영이 되면 9년을 기다릴 보람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도 약간 무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저희가 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그 부동산 전문지 통계에 보면은 강남 상구의 108개 현장 전수 조사 결과 보면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15.07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년이 연한이 되고 정말 잘 돼서 뭐 보관도 마련돼서 이제 저희가 스타트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잘 돼서 입주까지 가게 되면 한 15년, 한 16년 뒤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여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그 사업 현장에 리모델링 현장에 지금 5개 리모델링 현장 계약 실적이 있는데 서울시는 없고, 근데 서울시는 워낙 이제 재건축에 대한 희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현장은 없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4건하고 저 지방에 1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권은 저희 권리변동 계획까지 다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지는 신속하게 리모델링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그맣게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재건축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이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주택,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부담이 별로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는 기간이 현저하게 단축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현장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스타트선에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진행하는 게 현 조합원 또 입주민의 주거 환경 여건이라든가 또 부동산 가치 향상에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리모델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준비하는 기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잘 꾸려져 있고 지금 막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행하는 게 이 입주민들에게 아니면 자산 가치라도 여러 면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감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5월 21일자에 그 하우징 헤럴드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리모델링은 그렇게 이제 많이 하진 않는데, 이 서울시조차에서도 이제 지금은 그 서울 노후 아파트 13% 이상이 리모델링 사업이 합리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 재건축보다 10년 정도 빠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현재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제 개인적인 추가 의견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늘 들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기부 채납 또 초과이익 환수 뭐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사업성이 감소할 수도 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면은 이 경과 연수에 따른 그 불필요한 유지 보수 비용 등이 꾸준하게 지출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당신이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주거민들한테 그 생활권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월 면적도 증가할 수 있는 여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께서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센터 센시빌을 대상으로 이렇게 재건축 점검께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심지어 조금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도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건축을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단지 몇 군데를 좀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방 안에 양동이를 놔두고 누수가 된 것들을 대응을 하고 계시고 녹물이 나오는 것도 그냥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좀 이걸 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을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그게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한들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게 정부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고스란히 그 입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은 이제 노후화가 심하게 됐다고 해서 재건축을 희망하고 계시는데 지하층에 저희가 골조를 하긴 해봤더니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크랙 하나 없이 너무 멀쩡한데 그분들은 단순히 그냥 그런 설비 노후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